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충남 천안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사고가 발생하며 현대건설 주가가 고꾸라졌습니다. 원도급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의 자회사입니다. 이에 장 초반 상승했던 현대건설은 사고 소식이 전해진 후 급락 전환했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이 밖에 중상자 4명, 경상자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나머지 매몰자 3명은 추가 수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공정소재 전문기업 동진세미캠의 주가가 18%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동진세미캠 창업주인 이부섭 대표이사 회장이 별세한 것으로 전해지며 경영권 다툼 가능성이 부각된 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프리커서 소재 전문기업 LK캠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첫날 강세입니다. 2007년 설립된 LK캠은 반도체 산업에서 방막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소재 프리커서 및 리간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LK캠은 개장 직후 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달성해 4배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규모에 대해 20조 원을 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추경을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 성장률이 1.5%에서 1.7%가 될 것이라며 그 이상의 규모로 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나른해진 오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일깨워 보겠습니다.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겠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도 양시장 모두 하락 추세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도 장시작보다는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 그나마 긍정적인데요. 현재 코스피는 0.48% 하락하며 2632선 지나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5% 하락하며 77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섹터 한번 살펴보시면 반도체 부품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에도 창투사, OLED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는 탈모 관련 섹터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일 하락하는 우리 시장, 내 종목은 계속해서 들고 가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 방송과 함께 하시며 전문가님이 싹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오늘도 히든 종목 들고 와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창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금리 인하 소식부터 내일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좀 굵직한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항상 최근에 시장이 하락을 장 초반에 강하게 하락 흐름이 보였다가 그 하락폭을 제한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만회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장은 끝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그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아마 성장성은 그 전보다는 많이 둔화가 된 모습이라서 아마 큰 기대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성장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가파르게 뛴 거고요. 지금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약간 고점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충분히 밸류보다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하락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더 싸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약간 우리가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락 종목이 좀 많아요. 하락 종목이 많은데 지금 1,500개가 하락하고 있고 상승 종목은 한 9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코스피라든가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을 제한을 하면서 우후장에서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뒤에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들도 대부분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특정 섹터군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보다는 전체적으로 약간 분산된 느낌이다, 수급이. 그리고 오늘 상장한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전일 상장한 위너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지 못하면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신규 상장주들의 움직임이 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양시장에서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이 팔고 있어요. 이제는 기관도 조만간에 지수를 방어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이에요. 뭐 1조 원도 안 되기 때문에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는 살짝 올랐습니다. 달러는 살짝 올랐고요. 유가는 너무 안정적이죠. 좋습니다. 유가는 안정적이에요. 어쨌든 물류비 차원에서 유가가 안정적인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이다. 이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는데 그때마다 유가의 평균입니다. 70달러 선이 평균이에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코스닥 차트거든요.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죠.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양봉이에요. 캔들은 양봉입니다. 근데 전일도 하락했어요. 근데 전일도 양봉입니다. 그 전날도 마찬가지고요. 3일 연속. 이게 뭐냐면 항상 시초가에는 그리고 장 초반에는 하락을 크게 했다가 지속적으로 만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캔들 상으로는 양봉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빠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건전한 조정이다. 그래서 좀 과도하게,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과도하게 빠진 그리고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다, 좋은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트레이딩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시장의 체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요. 진짜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 자주 보실 거예요. 지금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순간적으로 판단 잘못하면은 물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좋은 종목 모아가는 전략도 이제부터는 좀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창투사가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기 대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조기 대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은 앞으로 나올 이제 공약, 정책주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항상 나오는 그 정책이 있거든요. 뭐 저출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주택 공급 확대라든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창투사가 항상 정책주로 엮여서 움직였어요. 근데 최근에 뭐 퓨리오스 AI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계속적으로 뭐 인수설이 계속 돌면서 창투사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창투사가 움직이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정책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매집자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투사도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만한 섹타군에서는 종목을 건들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책주로 가게 되면 뭐 일자리라든가 저출산 그리고 뭐 건설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 변론이죠. 예, 윤 대통령의 이제 최종 변론이고 그리고 모레 이재명 그 선거법 2심이 좀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코스닥 차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차트의 흐름입니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피. 네,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 양봉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방을 지지를 받으면서 좋은 흐름이다. 만회하면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하방을 제한한다. 하방을 제한하면 올라가겠죠. 요 정도는 그 전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1선을 밟고 있죠. 예, 11선을 밟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는 문제가 없고요. 통상 대형주라든가 아니면 지수 같은 경우는 요 21선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1선까지는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 다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좀 좋은 시장이 여기에선 꺾일 것 같아요. 바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점 매수의 기회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언제 어디서 매수하셔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으로 종가 베팅 노릴 수 있게 알려드릴 테고요. 또 장시작 전에도 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의 커뮤니티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제1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보면 다시금 이 반도체 유리기판부터 창투사까지 힘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어떤 종목과 섹터를 살펴봐야 될지 궁금한데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일까요? 네, 오늘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시장을 강력하게 뭐 이끄는 그런 주도 테마가 부재한 상태예요. 그리고 수급을 지금 신규 상장주죠. 오늘 LK캠 그리고 전날 상장했던 위너스까지 지금 수급을 다 쓸어가면서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에 수급이 좀 부족한 상태다. 이 수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유리기판 쪽이 좀 강합니다. 유리기판. 예, 유리기판이 강해요. 이거는 앞으로 반도체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예, 중요한 내용이죠. 유리기판은 그 전에 반도체보다 저전력이고요. 그리고 섬세하고 그 세밀하게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그 공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유리기판이 좀 게임 체인저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HBM 개발 이후 이제 반도체 패러다임을 준비하는 업계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유리기판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삼성전기를 통해서 최근 유리기판 시범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예,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전력주기도 하지만 유리기판 관련 테마로 최근에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기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지금 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반된 상태에서 유리기판 테마와 또 엮이면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으로는 오늘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태성인데 태성은 사실 PCB 기판의
대장입니다. 대장. PCB 기판. 글로벌적으로도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태성이. 그리고 MLB라고 이 PCB 기판을 여러 개 쌓아 올린 다단층 PCB 기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HBM도 뭐 8단, 뭐 12단, 16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D램을 쌓아 올린 거거든요. 층층이. 8단으로 쌓아 올리고 12단으로 쌓아 올리고. 근데 그렇게 쌓아 올리다 보면은 처리해야 될 어떤 그 데이터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PCB 기판도 이 MLB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태성이 수혜를 받을 거다. 근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여기가 사실 1000% 오른 구간이거든요. 그 전 바닥 구간에서 1000%가 올랐어요. 1000%가 오른 이후에 여기에서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요. 여기에서 또 다시 돌파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43,800원인데 43,800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4만 원 구간입니다. 4만 원 구간. 네, 4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저기는 한번 돌파를 해서 5만까지는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요즘에 사실 가는 종목이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 고점을 사실 뚫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돌파하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기판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거기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냐,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고점이 가까워진 그런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그래도 우리한테 좀 먹을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좋은 종목들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로 선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 선박에 거액의 수수료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예. 이 한국조선이 왜 반기나, 이게 글로벌적으로 조선 쪽 관련해서는 중국 점유율이 중국이 50%가 넘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이 50%가 넘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고부가 가치 선박들, 뭐 LNG 선박이 대표적이죠.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조선을 그동안 점유율을 1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은 저가 선박이어서 그래요. 저가. 근데 이 저가 선박이어서 지금 중국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중국 선사 같은 경우는 선박당 100만 달러, 14억 원입니다. 그리고 중국산 선박을 이용한 선사는 선박당 21억 원을 내야 돼요. 관세 따로입니다. 관세는 내야 돼요. 예, 관세는 내야 되는데 이 선박은 그냥 입항하면은 그냥 이 금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수수료로. 그래서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중국의 핵심 경쟁력이죠. 저렴한 가격. 중국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중국의 경쟁력이 저렴한 가격. 다른 제품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조선 관련 종목들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같은 경우는 물류 쪽, 그냥 종합 물류 쪽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 기자재라든가 뭐 조선업 이런 쪽이 다 움직이고 있는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제재가 되면 나머지는 다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은 동성 화인텍입니다. 동성 화인텍인데 이게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이에요. 우리가 조선 그러면은 뭐 다른 종목들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잖아요. 사실 조선 기자재는 많이 안 봤습니다. 많이 안 봤는데 지금 이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가 올라왔어요. 이미 100%가 올랐죠. 예.
오른 상태인데 여기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보시면 그 전에 제가 뭐 캔들 강의라든가 뭐 기법 강의라든가 여러 개 많이 했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5일선, 11선, 21선이 모이고 있죠. 예, 좋은 타점입니다. 좋은 타점이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5일선, 11선, 21선이 확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선 기자재,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강력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손 내밀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중국을 제외하면. 그래서 이제 조선 기자재라든가 해운 쪽 그리고 종합 물류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성 하이텍이 오늘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어쨌든 뚫기 어려운 이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부터는 뭐 무주 공산이죠. 네, 매물벽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업스테이지 관련입니다. 예. 자, 요거 스톤브릿지 벤처스, 그다음에 컴퍼니 K.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둘 다 지금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20%가 넘게 상승 중이죠. 예.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20%가 넘게 상승 중인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창투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뭐 대성 창투도 움직임이 좋아요. 그리고 자리도 좋습니다. 대성 창투도. 그리고 일자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창투사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퓨리오스 AI 관련해서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TS 인베스트먼트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지금 고점에서 약간 매물을 소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투사가 왜 갑자기 요즘 들어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급등을 할까요? 이 업스테이지 때문에 갈까요? 퓨리오사 때문에 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창투사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앞으로 나올 이제 정책주, 일자리에 관련된 정책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섞여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겠다. 제가 그 일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맥주로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는 정책주로 나중에는 움직입니다. 근데 대선이 끝나더라도 정책주는 이어가요. 예, 기대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주 지금 이제부터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종목 지금 컴퍼니 K입니다. 네, 컴퍼니 K인데 만약에 이 종목이 정책주로 만약에 움직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 캔들이 매집봉으로 보여요. 예, 이날 상한가 갔다가 그리고 음봉을 크게 그리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왔죠. 예,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여기에서 빵 터집니다. 빵 터지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부터 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 내달 초면 오늘 최종 변론이고 3월 초 정도 되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흐르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창투사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키워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테마라기보다는 약간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그냥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단기 트레이딩을 원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수급의 이동이 원체 빨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식은 대응이다라고 할 정도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 올해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유리기판이었는데요. 유리기판 안에서는 오늘의 상승세를 이끌어주고 있는 태성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제재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 조선 기자재인데요. 조선 기자재 안에서는 훈풍을 받은 이 동성 하이텍 주목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정책주로 엮일 수 있는 이 창투사에서는요, 종목으로 컴퍼니 K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락 중에서도 항상 든든한 종목과 섹터만 쏙쏙 골라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매일 오전 8시 40분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에서도 이러한 강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배울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하락장인 오늘이지만 사실 언제 또 반등이 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만큼 미리미리 기법을 공부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네. 어떤 기법으로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풍성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기법은 최근에 시장 트렌드와 맞는 단기 매매에 필요한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예를 들어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분봉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1분봉, 뭐 3분봉, 5분봉 이런 식으로 분봉을 많이 보실 건데 그 전하고 약간의 트렌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예. 전 그 캔들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렇게 양봉이 하나 나오잖아요. 양봉이 나오면 이 양봉의 절반, 이 장대 양봉이 기준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준봉. 그리고 분봉상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게 장대 양봉이면 여기가 시초가잖아요. 그러면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1분봉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분봉이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리고 최고가를 찍고 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이 절반 정도 되는 기준선에서 저항이 나옵니다. 지지가 나와요.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이런 게 사실 원래는 일반적인 캔들의 움직임이거든요. 분봉상. 근데 요즘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요즘은 약간 좀 시초가 시작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최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여기에서 손절 안 하실 분 계신가요? 손절 안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공포 심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손절을 합니다. 그럼 바로 튀는 거예요. 네, 여기서 다 손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한번 다 걸려요. 이렇게 걸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버텨야 되는데 사실 이 구간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구간을 버티려면 이 종목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종목은 갈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사실 컨택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고 최근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그런 종목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도 여기에서 보통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종목들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잡는 걸 원하는데 이게 요즘에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3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분밖에 안 걸려요. 순간적으로 판단을 놓치면 이거 못 잡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매도 나올 때 순간적으로 판단 놓치면 그냥 쭉 빠져버리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은 요즘에 다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분봉상은 분봉 캔들은 만들 수가 있어요. 일부 단기 세력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못 버티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먹히는 기법이에요. 일단 단타 매매는 시장에 영향이 없죠. 장이 아무리 많이 하락을 하더라도 상한가는 갑니다.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나와요. 그리고 항상 상승하는 섹터군이 나오죠. 오늘 뭐 시장이 떨어지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고 뭐 주도 테마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유리기판과 그다음에 창투사들의 움직임은 좋잖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단타 매매 컨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5일선 매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 변동성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이 기법이 먹혀요. 지금 우리 시장에서. 그래서 갖고 나왔고요. 5일선이란 이동 평균선이죠. 5일 동안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이에요. 이어놓은 선. 간단한 선이죠. 요거를 단기 매매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HTS를 키면 5일선, 그다음에 10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자, 5일선과 10일선은 단기예요. 단기. 그리고 요거는 중기. 그다음에 요거는 장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캔들만 보면 되겠죠. 5일선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5일 동안 만들어진 캔들만 보면 됩니다. 그 전 거는 상관이 없어요. 5일 동안 어떤 캔들이 만들어졌는지만 확인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캔들은 다음 날 어떤 캔들이 나올지 예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날 양봉이 나올 거다, 음봉이 나올 거다, 다음 날 시초가는 어느 부분에서 시작할 거다, 이런 어느 정도의 예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 종목을 갖다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고 해요. 근데 혹시라도 물리더라도 다음 날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자리거나 그런 캔들의 흐름이라면 이날 물리더라도 다음 날 수익에서 빠져나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음 날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예측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게 좋겠다. 자, 종목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2,500개 중에 이 종목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기 내에서 골라야겠죠, 종목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검색기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이거 2,500개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검색기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하셔서 만드실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하고 계속적으로 교육하시면서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와야 돼요. 이거 미니멈하게 잡았습니다. 최소예요, 최소.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2억 정도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이건 제가 뭐 실제로 확인한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까지 움직여요. 2억 가지고.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봉 캔들은 2억이면 만들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나와야 이런 변동성보다는 아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이런 조정 구간 이후에 엘리어트 파동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들어와야. 그래서 일단 거래 대금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날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은 거는 당연히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겠죠. 다음 날. 그래서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AI하고 로봇이죠. 이거는 아마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시장에서 대형주도 거의 다 빠지고 있죠. 대형주도 거의 다 빠지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양봉
나왔습니다. 예, 빨간불 켜고 있어요. 근데 그 전부터 빨간불 켜고 있던 게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예, 제가 아까 봤을 때 2%대 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군에는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마 조만간에 미국의 생물보안법과 함께 좀 좋은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5일선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을 만한 관심도가 높은 그런 섹터군에서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돼요. 어제도 관심이 많았고 오늘도 관심이 많았고 내일도 관심이 많을 종목. 그 전에는 로봇하고 AI가 다 했죠. 유리기판도 뭐 PL 옵틱스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어제도 관심이 많았고 오늘도 관심이 많았고 내일도 관심이 많았고 근데 요즘에 약간 조금 그 관심도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다른 테마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기판이죠. 만약에 내일도 유리기판이 세다. 그러면 어제도 오늘도 유리기판이 세고 내일도 유리기판이 세고 그러면 당분간은 또 유리기판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최근에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관심도가 가장 높은 거는 사실 신규 상장주예요. 예, 신규 상장주. 어제는 뭐였죠? 어제도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위너스가 300% 갔어요. 예,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장 첫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 뭔지 그리고 그 종목을 컨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테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재료 부품 관련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일 같은 경우도 뭐 전기차 관련 종목이에요. 예,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인프라는 충분히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좋은 섹터군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이게 시세의 시작이다. 이게 시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 제가 장대 양봉 그러면은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몇 프로 올라가야 이게 장대 양봉이라고 하는지 애매하니까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게 양봉이 15% 이상은 나와야 돼요. 15%. 이거 이상 나온 게 장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윗꼬리는 이렇게 길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요 꽉 찬 양봉이 15% 이상. 뭐 밑에 꼬리 달려도 상관없고요. 요걸 장대 양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박스권 상단 돌파가 가장 좋아요. 이게 어떤 의미 있는 지점을 돌파할 때가 항상 매수 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긴 할 건데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근데 이걸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스권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예,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흘러요. 예, 이렇게 흐르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세 달이다. 예, 이거 답답해서 못 들고 가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는 끌고 가면은 수익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여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돌파를 해요. 이 종목이. 그 전에 거래량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에서 돌파하는 지점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큰 거래량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박스권 내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이거 돌파하는 지점. 여기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자, 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52주 신고가를 세운다. 아니면 앞에 큰 파동이 한 번 있었고요. 이게 52주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5일선 매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앞에 큰 파동이 나온 이후에 여기에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한다. 돈이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갈까요? 물론 여기서 끌어올리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돈이 또 많이 들어가요. 여기에서도. 자,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 앞쪽에서는 거래량이 조금씩 나오겠죠.
조금씩 나오다가 여기에서 빵 터지는 거래량이 또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지점. 근데 이게 예를 들어 52주 신고가다. 그러면 더 좋죠. 자, 이런 의미 있는 상단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의 정배열. 이거는 5일선, 그다음에 11선, 21선, 뭐 61선 이게 이제 정배열돼 있는 그런 구간에서 하시는 게 좋다. 요거는 뒤에서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전 차트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관심이 가장 많았던 종목들만 가지고 나와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 말씀드렸잖아요.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 자, 이날입니다. 이날이에요. 이날이 15% 넘게 급등한 날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5%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이 꽉 찬 양봉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날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해도 무관하고요. 종가 매매도 가능해요.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왜냐하면 다음 날 양봉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고점이에요. 근데 여기도 한번 고점, 이게 이 뒤에서 원체 높게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횡보처럼 보이는데 횡보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여기도. 근데 여기는 고점을 돌파를 못했어요. 이 지점은. 이전 고점을 여기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못했고요.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이 캔들에서 여기도 다 돌파를 했어요. 이 고점을 다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면서 양봉을 크게 세웠고 거래량도 크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5일선도 돌파를 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시세의 초입 부분이다. 시세 초입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이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 매매도 가능하고 그런 지점이었다. 그래서 그 이유도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날도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날이고요. 만약에 뭐 단기 트레이딩을 못했다 그러면 종가 매매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5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약간 지금 이제 횡보 흐름이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5일선 타고 가는 흐름들, 굉장히 강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하나오션입니다. 사실 조선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 그 다음에 방산 종목 한번 차트를 한번 다 보세요. 다 똑같은 비슷한 패턴입니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가 지금 52주 신고가였거든요. 여기가 52주 신고가였는데 여기서는 돌파를 못했어요. 이 횡보 흐름에서는 여기서는. 근데 이 캔들이 발생이 되면서 여기서 캔들이 양봉이 크게 쓰면서 5일선을 돌파를 하면서 5일선도 돌파를 했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기에 52주 신고가도 돌파를 한 양봉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단타거리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제가 그전 캔들 강의에서 이평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5일선은 단기 매매선이고요. 11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이에요.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11선 밟으면 바로 양봉이 나옵니다. 그죠? 이 전날 음봉이 나왔고요. 다음 날 이 시초가에서 11선 밟자마자 바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수익권이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전날 음봉이 나오면서 11선을 밟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또 양봉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시초가가 5일선 위에서 돌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타점이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기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여기가 52주 신고가 돌파를 하면서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시세의 시작이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5일선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세의 시작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똑같아요. 여기 52주 신고가고 여기에서 이 장대 양봉에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서 5일선 계속적으로 타고 올라가고 있죠. 현대로템 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아요, 다. 방산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뭐 방송이 시간이 좀 약간 제한적이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는데요.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특급 노하우 만나봤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하단 참고하셔서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혼란스러운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식창에 빨간불 가득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참 계속되는 하락세지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울고 계시기보다는 좀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네. 이 히든 종목 때문일 것 같은데 오늘은 네. 또 어떤 히든 종목으로 웃음꽃 피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가지고 나온 히든 종목 AI 관련된 종목입니다. 아마 방송 지속적으로 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전진건설 로봇 상한가 가기 전에 현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히든 종목으로 드리고 다음날 상한가 갔죠. 그리고 제가 지지난 방송, 지난주 마지막 방송에서 포스코, DX 드려서 다음날 바로 13%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목은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AI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서 이게 단기 조정이라는 게 있고 약간 중장기적인 조정이 있는데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서부터는 좀 중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더 급등이 나온다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로봇이 약간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뭐죠? 네, AI입니다. 그래서 AI 관련 종목이에요. 자, 동사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공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안정적으로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테슬라와 협업했다. 예, 글로벌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CES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입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해서 문서 작업 솔루션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그다음에 테슬라의 협업을 통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AI 쪽으로. 자, 차트 한번 보실게요. 차트를 보시면 지금 그 전에 고점이 여기가 1,550원이에요. 그 이후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여기서부터 지금 다시 오는데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죠. 그리고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배열됐어요. 5일선, 11선, 21선 그리고 이 녹색선 61선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시세의 초입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로봇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AI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AI 관련 종목으로 오늘 히든 종목, 이 종목 갖고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꼭 참여하셔서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는 최강 섹터 중 하나죠. AI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 서둘러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태성, 동성 화인텍, 컴퍼니 K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단타 매매 실전 노하우, 바로 5일선을 통해서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클라우드 기반의 오피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 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꿀팁 대방출해주신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한 1시간이었는데요. 최강찬님 전문가님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